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상가 규모 등에 따라 나눠보면요.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 그리고 집합 상가 모두 임대 가격 지수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한파, 과연 이 상업용 부동산을 향한 투심은 언제쯤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의 향방들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고민 해결 필요하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 매주 금요일을 아름답게 빛내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네, 부동산의 양극화가 정말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뭐 하락 전환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서울 중에서도 일부분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 오르는 지역을 좀 살펴보면 인기 있는 신축 단지 위주로, 강남 위주로, 그리고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서초구의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억을 찍는 그런 고가의 아파트들은 여전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데 갈아타기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이다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향한 고민 어떻게 풀어봐야 할까요? 하나씩 접근해 보면 좋을 텐데요. 공부하시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또 의견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 한번 또 설명 전해 들어볼게요. 이사님, 어떤 자리죠? 네, 최근에는 이 재개발에 대한 투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이 핫한 그 카테고리가 바로 이 재개발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재개발 투자하는 지역들이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금액대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 모이고 모아갖고 지금에서야 이제 다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만큼 어디에 적재적소에 내가 어느 금액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방송에는 또 구체적으로 상담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1대1 대면 상담 신청 주시면 사무실 오셔갖고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네, 나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전략을 짜면 될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겠네요. 문의사항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게요. 세미나 소개해 드리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희가 경기도 화성시 네. 그 이동탄 신도시에 지금 10년 공공임대에 살고 있어요, 현재. 예. 예, 근데 이게 10년 공공임대가 5년이 주거가 지나면 이제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예, 그 저희가 이번에 이제 분양을 건설회사하고 협의가 돼서 예. 이제 그 분양을 받게 됐는데 네. 분양을 받게 됐는데요. 예. 예, 분양가가 지금 이제 5억 4천이 정도가 나왔어요. 84제곱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현재 여기 거래 시세는 주변에 7억에서 6억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분양가는 이제 그 5억 4천에 나왔는데 네. 요즘에 부동산 거래도 없고 시세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라고 주변에서 하도 그래서 네. 이 5억 4천에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5년 임대를 더 살 수도 있거든요. 선택이라. 아, 연장이 가능하세요?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답답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고민이 요즘 부동산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연장을 한 다음에 고민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주변에 비하면 시세가 좀 저렴한 편이니까 매수를 해도 네. 괜찮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예, 네네.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중 S클래스 에듀하이. 아, 네. 그 예. 84제곱미터라고 하셨죠? 예, 예,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예, 화면에 잘 나오고 있네요. 예, 저희 호수 근처에 공원, 있는데, 예, 예. 네네네. 예, 네. 이쪽은 이제 이동탄 중에서도 우리 동탄역하고는 약간 이제 분위기가 다른, 예, 좀 네네. 고즈넉하면서 그러니까 호수가 있어갖고 좀 쾌적한 그런 네네. 위치에 있어요, 그죠? 네네. 호수권이라고 여기도 예, 해요. 네네. 예. 근데 지금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더 떨어질까 봐. 그렇죠. 예. 예. 5억 4천보다 더 떨어질까 봐요. 네. 네, 그러면은 매도하시면 아니 매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5억 4천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그 이유를 뭐 네. 아시다시피 지금 주위의 시세는 이래요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우리 주위에 좀 비슷하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부영 네. 2단지도 있고 부영 네네. 1단지 부영 1단지보다 이제 2단지도 네네. 있고 그 레이크 팰리스 동탄 네네. 예 네. 그리고 레이크 에듀타운 예, 네. 요런 거 그 같이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물론 호수 가까운데 거기는 이제 8억 정도 가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건너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요 네. 이제 흐름을 볼 때 이 동네는 좀 네.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장 아파트를 따라서 비슷하게 네. 가는 그런 동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가 무슨 개발 호재가 막 많아갖고 팍 오르고 떨어지고 뭐 이게 막 변화무쌍한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위 네. 아파트 시세를 보면 우리 네. 최고가가 네. 예, 이제 33평, 그러니까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가가 그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12억 5천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네네. 지금 아직은 회복을 못한 상태거든요. 네네. 예, 근데 동탄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 동탄이 뭐 이 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에듀타운도 한번 살펴보면 21년도가 이제 피크였잖아요. 그때 이제 피크를 네네. 찍고 고점을 찍고 네. 살짝 회복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매수를 네.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네네. 요럴 때 사는 것도 괜찮아요. 아, 오히려 네. 지금이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잡기가 지금 서울 예, 예. 수도권이나 서울 뭐 외곽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더 뭐 가용을 하더라도 가용을 이제 조금 더 빡세게 하더라도 좀 중심지 쪽으로 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 그런 건 네네. 아니거든요. 지금 동탄 아니니까 여기서 뭐 네. 벗어나서 이사를 하셔야 될 일은 별로 없으신 거 아니실까요? 그렇죠. 예, 예. 예. 여기 그러니까 계속 사셨고 여기에 뭐 직장도 뭐 가까이 뭐 있으시고 이러시면은 여기 생활권이시면은 저는 지금 네. 시점이 5억 4천이면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네. 아.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네. 사용 가치도 있지만 이제 자산 가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이게 가치가 올라가면은 가격도 오르는 면이 있는데 현물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물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물가가 오르면은 명목 가격은 계속 올라요. 네. 아. 그래서 여기 입주를 지금 19년도에 하셨을 텐데, 네네. 그죠? 20년도에 한 거예요. 예, 예. 네. 근데 우리 19년도 비교했을 때 다른 네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19년도 비교했을 때 더 많이 훨씬 올랐죠. 그렇죠. 네, 고점 21년도 생각하지 마시고 19년도 네. 생각하시면은 지금 요 에듀타운만 봐도 19년도에 5억이었던 것이 지금은 9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렇다면은 오른 거예요. 이것도. 아. 예, 그러니까 물론 21년도에 많이 올랐다가 떨어져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나고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건 맞으신데 네. 지금 5억 4천으로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19년도 가격으로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억 정도에 이제 바로 네. 이제 매입하자마자 매매하려고 네. 또 이제 부동산에 문의도 한번 해봤어요. 네.
예, 그랬더니 더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네. 기대하면서 손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시고 집이잖아요. 아, 집을 그렇게 네네. 뭐 바로 내가 5억 4천에 이 기회가 있으니까 바로 판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네네. 계세요. 예. 아, 그냥 갖고 계시고 제가 지금 네.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하셔도 저는 갖고 가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사회 아. 초년생이라 그래도 갖고 가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내 집 하나는 있는 게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 은퇴를 위치상으로는 괜찮은 지역이 예. 맞는 거죠. 예, 이 여기를 사갖고 뭐 대박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집 네. 하나를 마련한다고 하면은 저는 네. 물가라는 것도 있고 예, 네. 물가라는 것도 있고 사용 가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네. 하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은퇴를 앞두고 있으셔도 이 집 네. 가지고 나중에 또 노후 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주택 뭐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때 가서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그냥 뭐 지금 네. 당장 사고 팔고 뭐 6억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하실 여력이 되시면은 매수하셔갖고 내 집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아무튼 향후에 5억 4천보다 더 싼 가격으로는 이만한 아파트 못 사요. 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생활권이 동탄이시고 계속 거주할 예정이시라면 내 집 마련으로서 매수하기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잘 살펴보신 다음에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희가 고양시 뉴타운에 그 롯데캐슬 거주 중인데요. 네. 지금 이제 2년 비과세가 됐는데 예. 여기가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네. 괜찮다 그러면 옆에 지금 2구역, 5구역이 지금 관리처분 나서 이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로 좀 큰 단지로 좀 옮긴 건 어떤지 그거 궁금하고요. 여기가 좀 괜찮지 않다 그러면 네. 서울은 또 어디가 괜찮을까요? 저기 한번 그게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곳의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 인근에도 지금 재개발 한창 진행 중이니까 이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서울에 또 이동을 할 만한 데가 있을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 또 이사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대곡역의 롯데캐슬. 네. 예, 대곡역의 거기 롯데캐슬 쪽인데요. 계신데. 지금 이것도 새 아파트지 않을까요? 네, 새 아파트예요. 예, 근데 이제 요 옆쪽으로 해서 능곡 예, 여기 능곡 뉴타운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네. 아까 2구역하고 5구역. 네, 근데 이 구역이 좀 더 나아서 이 구역으로 좀 갈아탄 건 어떤지 새 아파트 좀 거기가 좀 세대수가 더 많아요, 커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옮기고 싶고요. 2000세대가 넘죠? 네, 2,000세대가 넘어요. 네. 네.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는 교통도 굉장히 좋고 그러는데 예. 이상하게 그 아파트 값은 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예. 아니면은 여기가 괜찮지 않으면 서울 같은 데는 어디가 좀 투자가 네. 괜찮은 건지. 네. 예, 시청자님,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여기 롯데캐슬에? 네. 이건 거주 집을 원하시는 거죠? 네, 거주 집을. 네. 그런데 능곡 2구역하고 5구역은 지금 관리 처분이 났기 때문에 실제 입주하려 그러면은 최소 3년 이상, 4, 5년은 걸릴 텐데. 아, 그래서 예. 거기를 사고 여기를 좀 새로 살다가 그쪽으로 옮길까 싶어서요. 아, 새를 살다가 여기에 네. 여기 지금 물건 나온 거 보셨어요? 2구역하고 5구역? 네. 네. 얼마에 나와 있어요? 피 같은 거 지금 이 구역 같은 경우는 1억 조금 넘게 붙어 있더라고요. 프리미엄? 그래서. 네. 네, 프리미엄. 1억대로 붙어 있죠? 네. 예, 그러면은 이거 지금 빌라를 거의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입주권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입주권. 예, 그러면 프리미엄이 1억인데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요? 현금이. 현금이 지금 한 3억, 예, 3억. 3억 5천 정도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2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추가 분담금은 얼마라고 대략적으로 지금 정확히는 안 나와도 대략적으로 나올 텐데. 추가 분담금은 한 3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3천만 원이요? 그때 가봐야겠지만 충분히요. 오, 아직 그러지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 여기 네네네. 입주율이 좀 네. 비율이 좀 낮거든요. 제가 지금 좀 드리는 말씀 좋아요. 뭐냐면은
요 네. 추가 분담금까지 하면은 거의 네. 이제 우리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예, 그렇게 계산되시지 않으세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예, 84제곱미터 뭐 한다고 하면은 추가 분담금까지 해갖고 뭐 6억대나 이제 7억대 정도 네. 나오는 걸로 지금 사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관리 처분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거 가지고 수익을 막 이렇게 올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져요. 예, 네. 왜냐면 시세대로 사가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무 낡아서 내가 새 집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네. 뭐 그렇게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세대가 많아서 새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너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집을 팔아갖고 새를 두고 새로 내가 또 거주했다가 여기 이거 4, 5년 기다렸다가 입주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예, 그 입주해서 수고를 좀 괜찮지 생각하면 너무 수익률이 낮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그래요? 2구역하고 5구역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아직은 5구역이 조금 더 나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격 정확히 어떤 매물이 나와 있는지는 몰라요. 매물이 지금 뭐 이게 딱 세팅돼 있는 게 아니라 뭐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가격으로 치면은 능곡역에 가까운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거기는 비례율이 좀 떨어져서요. 비례율이 떨어져도 그거 대비해갖고 추가 분담금이 붙어 있잖아요. 추가 분담금이 거기는 나중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예상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아니면 응. 네. 예, 하여튼 그러면 나중에 제 말은 입주하고도 전망이 괜찮은가 저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됐을 때는 능곡역이 조금 더 굉장히 파워풀해 보여요. 이 네. 아파트 가격을 올릴 때는 능곡역이 네.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의 이제 외곽 바뀌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교통이에요. 네. 예, 근데 교통 이제 능곡역이 있는데 능곡역은 서해선이 있고 경의중앙선이 있거든요. 근데 네. 서해선은 김포공항을 가기 때문에 거기 9호선을 이용해서 서울로 바로 갈 수 있고 경의중앙선은 타면은 이제 계속 용산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덕역 쪽 지나가니까 거기에 많은 노선들이 있고 그래서 네. 교통에 따라서 이 지역은 오르고 내리고가 좀 결정이 되는 게 강하기 때문에 다 아파트가 됐을 때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 5구역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2구역의 비례율이 좋아갖고 돈이 조금 들어간다 그럼 이것도 좋겠죠. 근데 하여튼 아파트가 다 완성됐을 때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저는 생각에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고 조금 여윳돈이 있으시니까 지금 옮기시려고 하는 거일 텐데 그렇다면 서울 재개발을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그러면 거기 위치 있는 서울 재개발은 어디를 좀 추천해 서울 재개발 주실까요? 그러니까 가용 금액이 어느 금액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살면서 추가로 집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사실 내가 몸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서울 재개발은 정말 너무 많아요. 뭐 2억부터 시작해서 3억, 4억 뭐 이런 식으로 좀 금액을 정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3억 들고요. 정도, 네, 3억 정도는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3억 정도면 용산 너무 좋죠. 용산이요? 예, 초기 재개발 투자하셨다가 그리고 재개발 투자하셨다가 한 5년 후에 파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 너무 좋고요. 재개발이라는 것이 사실 아파트 되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예, 능곡 2구역하고 5구역 보셔서 아시죠? 조합 설립이 언제 됐었는지. 지금에야 관리 처분 나갖고 뭐 이주하니 뭐니 이러는데 이주하고 나서도 공사 다 끝나갖고 아파트 되려고 그러면 4, 5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잠깐 투자하셔갖고 조합 설립 되기 전에 이제 빠지는 게 가장 수익률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용산으로 가시면은 용산으로 가시면 용산 어디요? 네, 용산으로 가시면 여기 용문동에 모아타운 있거든요. 영문동 예, 모아타운 요거 한 3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어요. 네. 예, 여기가 가격대로 가장 적합해 보이고요. 일단 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럴 때는 좋은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런 쪽 말고 네. 이주를 좀 하고 싶다. 내가 그냥 몬테크를 그냥 아파트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북서쪽이니까 그 연신내 쪽 한번 보시면요.
우리도 대곡역에 그 GTX 노선 지나가잖아요. 그거 연결돼서 이제 연신내를 가는데 연신내 여기 앞에 보면 예, 미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예, 미성 아파트도 지금 안전진단 뭐 얘기가 있고 뭐 통과를 아마 했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재개발 이제 초기 단계거든요. 아니 재건축 초기 단계거든요. 예, 근데 가성비가 좀 있어서 6억대, 예, 6억대, 7억대 그 정도면은 이사 가능하실 것도 같아요. 잘 찾아보면. 예, 그래서 여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간다고 하시면은 저는 대곡 뭐 2구역, 5구역보다는 차라리 서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미성 아파트 보시는 거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거기 거주하시면서 거기 이제 생활권이시기 때문에 거기 근처를 또 보신 거니까 거기 거주하시면서 3억 정도다 그러면은 용산의 용문동 모아타운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토지거래 같아요. 허가 아닌가요? 네? 용산?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아니에요.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아, 네,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 네. 아니에요. 네, 그렇게 네, 한번 보시는 네.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은 인근으로 이동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서울 지역 보신다면 어디가 괜찮을지 몇 군데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더 자세하게 또 궁금하시다면 추후에 상담 요청 주시고요. 잘 참고해 보시고 좋은 선택 내려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은 그 재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거다.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만큼 뭐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어디에 해야 내가 투자를 잘하는 걸까 이런 고민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또 이사님과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 투자 요즘 이제 핫한 이 카테고리가 바로 재개발 투자입니다. 근데 재개발 중에서도 이제 서울의 재개발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재개발은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재개발의 결정권자가 그러니까 인허가권자가 이제 시도지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지금 시장님 말고 그 전 시장님께서는 이제 워낙에 이게 재개발에 대한 그런 스탠스가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쌓아뒀던 그런 재개발들이 지금 몰아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7년 동안에 거의 과거에 있던 재개발도 많이 해제가 됐었고 실제로 7년 동안에 새로 시작한 재개발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서울의 이제 낡은 지역들, 저층 주거 밀집지들 이런 지역들이 누적이 돼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재개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2년 전에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재개발의 시작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지역이 원활하게 순탄스럽게 재개발이 진행될 것인가, 진행 사항이 이제 빨리 될 것인가, 뭐 무산되지는 않겠는가, 뭐 이런 질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워낙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이다 보니까 소액으로 가능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하는 빈번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적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청량리역으로 가볼 거고요. 청량리역에 이제 딱 붙어 있는 전농 14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청량리역은 정말 천지개벽하는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가시면은 미래와 현재 그리고 과거가 공존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왔는데, 네, 이렇게 고층으로 되어 있는 빌딩처럼 보이는데 빌딩은 아니고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이제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 이제 아파트고요. 그 앞에는 이제 저층으로 돼 있어서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가 되어 있는 그런 개발지 건너편으로 이제 아파트가 보이는데 롯데캐슬이거든요. 그래서 전농 11구역이 한 뭐 8년 전에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완성된, 그래서 아파트가 재개발이 완성되거나 진행 중이거나 시작하거나 이런 지역이 바로 청량리역입니다. 예, 청량리역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검은색 부분이 개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북부 지역을 좀 살펴보면 청량리 7구역, 뭐 6구역은 이제 이미 다 아파트가 됐고요. 그리고 8구역, 재기 6구역,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부 관리 처분 되거나 이제 뭐 착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 위쪽으로 해서는 좀 진행이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주 아파트도 보이는데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청량리의 부축은 이제 정비 사업이 이제 착공 관리 처분과 같은 마지막 단계가 가장 많고요. 용적률은 뭐 250 정도. 이제 일반 재개발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으면서 평균 층수는 한 30층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청량리역 북측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부동산 재개발 보시는 분들이 소액으로 접근한다 하시면 이제 북측은 조금 이제 없는 거의 이제 후반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이제 남쪽으로 보시면 남쪽으로 보셔도 이제 굉장히 이제 크고 작은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롯데 스카이 L65라고 해서 청량리 4구역이 재개발된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용적률이 1000%에 육박하는 65층으로 지어졌고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여기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도 청량역에 붙어 있는 남부 쪽에 재개발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농 9구역, 전농 도시환경 정비 사업 여러 가지 그런 재개발들이 있는데 청량리역에 이제 붙어 있는 지역들은 용적률이 높아서 층수가 이제 고층으로 지어지고 좀 청량리역에서 멀수록 용적률이 좀 이제 낮아지면서 그런 일반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남부 지역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전농 14구역은 이렇게 다 재개발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아직 지금 초기 단계로서 확정이 안 돼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량리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그래서 위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농 14구역 키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이 천지개벽하는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재개발지 중에서 마지막 소액 투자라는 것입니다. 뭐 재개발은 초반으로 갈수록 이제 소액을 됐다가 이제 피가 붙으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투자금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량리역에 딱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이 초기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은 이제 단점이 이 재개발이 실제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늘어질 수도 있고 이제 추진이 잘 안 될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도 품고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인근으로 다 재개발이 되고 고층으로 뭐 용적률이 높게 이렇게 집중 고밀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인근의 시세가 또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의 동력이 높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 그리고 안전한 투자를 동시에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역세권. 그것도 청량리 역세권. 청량리역에는 지금 현재도 6개 노선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GTX도 다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이제 10개가 넘는 노선이 운행될 예정으로서 교통의 메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청량리역에서도 도보권에 있는 14구역이라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근의 아파트들 그리고 재개발 지역들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캐슬 스카이 L65는 바로 이제 청량리역에 붙어 있는데 우리 뭐 동부간선도로 그 고가를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청량리 쪽에 크게 올라와 있는 빌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롯데캐슬 그리고 수자인 요런 빌딩이 아니라 사실 이제 주복인데 빌딩처럼 보이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굉장히 이제 높게 지어지면서 23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거의 1000%에 육박한다라는 거, 고밀 개발이라는 거 주목할 만하고요. 지금 시세가 19억에서 25억까지. 그렇기 때문에 인근의 재개발에 그런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롯데캐슬입니다. 그리고 한양수자인은 이제 청가시장을 개발한 그런 지역인데요. 청가시장 부지를 개발을 했고요. 23년도에 역시 입주를 했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거의 1000%에 육박합니다. 16억에서 21억 정도의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청량리역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졌는데 레미안 크리시티입니다. 입주한 지 꽤 됐습니다. 정농 7구역이 재개발돼서 아파트로 된 거고요. 14년도에 입주해서 이제 10년 차입니다.
그리고 인근으로 해서 2,000세대가 넘는 그런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 일대를 리딩하는 아파트로서 한 7, 8년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까 사진에도 봤던 롯데캐슬 노블레스인데요. 전농 11구역을 재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584세대로 다소 이제 좀 소규모이기는 한데 15억 5천까지 이렇게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요 청량리역 남부 지역에 또 재개발 진행되는 것들 한번 지금 진행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농 15구역입니다. 요 위쪽으로 해서 위치를 해 있고요. 23년 11월에 신속통합기획 선정이 돼서 1,300가구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속통합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고요. 요 옆쪽으로 해서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전농 9구역입니다. 전농 9구역이 위치를 해 있고요. 1,159가구고요. 23년 6월에 사업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이제 시공하는 걸로 시공자 선정도 됐고요.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이제 현재 확인된 바로는 구축빌라 투룸이 이제 6억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전농 8구역입니다. 전농 8구역은 청량리역에서 오른편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1,750가구로 21년도 2월에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빌라나 공동주택 부분이 좀 없고 단독 다가구가 많기 때문에 소액보다는 대지별로 이 단독의 그런 8억에서 17억 사이, 그래서 좀 투자금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량역 바로 밑쪽입니다. 바로 밑쪽에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특징입니다.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용적률을 이제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데요. 역시나 736%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바뀔 수도 있지만 736%고요. 소액보다는 단독 매물이 많은데요. 12억에서 60억까지 이제 다양하다. 그래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좀 피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농 12구역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전농 12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면적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일반 재개발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재개발의 세대 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농 12구역은 한 300가구 정도 되고요. 워낙에 이제 소규모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고 6억에서 25억까지 이렇게 매물 거래됐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쪽으로 보면 이렇게 좀 넓은 구역이 신속통합으로 작년이죠. 작년 8월에 확정이 돼갖고 진행될 곳이 있는데 2,250가구로 해서 신속이기 때문에 또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14구역이 이제 좋다라는 이유가 전부 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소액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되는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량리역이 위치를 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지금 736%로 받았던 사업지도 있고요. 전농 14구역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청량리역 쪽에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스카이나 한양수자인 같이 이렇게 고층으로 다시 거듭날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청량리역 바로 옆에가 이제 화이트존입니다. 이 화이트존은 뭐냐면 규제가 없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이 7광역 도심지로서 이제 그 광역 그 교통망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도 이 지역을 공간 혁신 구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역 일대가 도시 공간 혁신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 지정이 되는 이 공간 혁신 구역이라는 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땅의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용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런 제한 없이 이 지역의
맞는 그런 마음껏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점을 시사하는데요. 청량리역이 바로 거기가 지정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화이트 존이 규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공일 개발됨에 따라서 바로 옆에 있는 전농 14구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량리역은 정말 교통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교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서울 기본계획 2040 플랜에 의하면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인데 이 7광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청량리 왕십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축이 확립되는 곳으로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GTX C노선, B노선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이 청량리역입니다. 그래서 C노선과 B노선이 이제 같이 들어오는데 GTX가 2개씩 들어오는 역은 서울에서 3개가 딱 유일합니다. 그 청량리역, 그리고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 이렇게 3개만이 GTX 2개 노선이 위치를 해 있고요. BC가 이제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삼성, 양재, 서울역, 용산, 여의도 이 3대 업무지구가 다 1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통의 메카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여러 노선들이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여러 노선들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제 들어오면은 10개가 넘는 10개 이상의 교통의 메카로 거듭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역 일대는 재개발로 굉장히 이 천지개벽하는 수준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변화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좀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소액으로 접근한 전농 14구역을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1:1 대면 상담 신청하셔갖고 사무실 찾아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투자하게 되면 이제 중간에 자초되면 어쩌나 또 어떻게 하면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할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소해 줄 만한 곳이 바로 청량리의 전농 14구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려 10개의 노선이 지나갈 청량리역 바로 인근인데다가 소액 투자까지 가능한 좀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이미 입주를 하기도 했고요. 또 개발 압력과 가치를 끌어올려 줄 만한 요소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보시다가 청량리 쪽 관심이 좀 생겼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활용하실 만한 자리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갈게요. 효창공원 앞역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전화 연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쌍문동 북한산 코롱하늘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평수를 조금 줄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 계획이 있는데, 예. 매도가 언제 가능한지 매도 시점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사갈 아파트에 대해서 좀 추천 받으려고 전화드렸어요. 혹시 보고 계신 곳이 따로 있으세요? 원래 첫 번째 계획은 같은 아파트의 작은 평수로 이전하고 싶은 거랑,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이동에 있는 예. 푸르지오 아파트로 이전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노원구에 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거든요. 예. 네, 아이가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금 좋은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추천 바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이 평수가 조금 넓으셔서 네. 일단 평수를 좀 줄이는 부분이 1번이신데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매도하고 난 다음에 같은 곳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이동과 노원구 쪽에 학군이 좀 괜찮은 곳,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또 추천을 원하셨습니다. 맞으실까요? 네, 맞고요. 네. 그리고 제가 1가구 1주택인데 예.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네.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것을 바라고는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조금 상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전망까지 좋은 곳 여기까지 한번 네.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공기 좋죠, 여기. 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서울에 공기가 너무 좋으면 예,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네. 여기 지금 몇 평에 거주하고 계시죠? 44평이요. 44평이요? 아, 네. 내놓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잘 안 팔린다고 하셨는데. 네, 1년 정도 되었어요. 아, 네. 그 안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집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집은 다 주인이 있거든요. 예. 근데 네. 지금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근으로 해서 아파트 군락이 없어요. 단지가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우리 아파트도 소규모예요, 굉장히. 그래서 200세대 정도, 300세대 정도 되는 300세대요. 예, 3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지금 네. 44평이라 그러셨는데 44평이 28세대예요. 네. 예. 그러니까 28세대니까 시세도 이렇게 막 있지가 않고 사고 팔고 이런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가 네. 없어서 요거는 뭐 방법이 없고 일단 그 임자가 나타났을 때 예, 너무 이제 가격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적당하게 이제 파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호재가 많거나 아니면은 편의시설이 그 인근에 아파트 군락이 있어갖고 막 엄청나게 좋거나 이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예. 네. 그래서 물론 여기 앞에 천드 흐르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뭐 쾌적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한산하게 살기 이제 너무 좋은데 예. 근데 이제 뭐 번화가 느낌은 아니어서 사고 팔고가 당연히 이제 없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단독주택 팔 때 힘들죠. 네. 예, 단독주택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죠. 예, 네.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위치에 44평에 지금 28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고 팔고 황금성은 어쩔 수 없다. 내 집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를 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중심지 쪽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여기 지금 팔면은 여기도 지금 보시면요. 매물 이제 44평이 없어요. 지금 맨 마지막이 21년도예요. 그죠? 맨 마지막이 21년도인데 예, 여기 판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 팔릴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9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아, 9억 9억에서 정도요? 9억 5천. 네. 아, 예, 9억 정도면은 저라면은 여기 밑으로 우리 강운대 역세권 개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리고 뭐 장인 뉴타운 들어보셨죠? 네. 예, 이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가장 핫한 곳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동북부란 말이에요, 서울에. 그리고 네. 베드타운이에요. 이쪽은 그 위쪽은 여기서부터 위쪽은 네. 그죠? 예. 그런데 그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회사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좋은데 뭐 그럴 일은 없고 교통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통. 회사까지 가는 데에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교통이 좋아지는 건데 여기에 동북선이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이면은 개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북선 이제 역 따라서 이렇게 역 따라서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장인 뉴타운이 있는데 장인 뉴타운의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안 맞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오래된 오래돼봤자 뭐 15년 차, 18년 차 이래요. 여기 루첸 아파트 장이동 꿈에서 루첸. 예, 여기도 조금 저렴하거든요. 한 9억 정도 아니면 10억 정도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북선. 네. 알겠습니다. 예, 동북선 이렇게 해서 루첸이나 아니면은 코롱 하늘채 이렇게 가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가셔갖고 네 이렇게 해서 캐슬 루나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북선 하여튼 동북선이라는 여기 생기는 그런 호재가 있는 곳 그리고 가운데가 바로 앞에 있진 않지만 가운데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역세권 네. 개발을 한다고 그러고 여기 현대산업개발이 들어온대요. 근데 이 확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펜스가 쳐져 있고 땅을 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는 쌍문동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이사하시는 게 조금 연식이 되더라도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있잖아요. 네. 아이도 있으면 여기가 지금 장이 14구역이 14구역이 아니라 장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장이동이 15개 구역인데
지금 하나하나씩 아파트가 돼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아주 싸지가 않아요. 15억 정도? 예, 10억에서 15억 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84제곱미터가.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다 이제 완성이 돼서 아파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편의 시설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현대 산업개발 들어와서 좀 고연봉자들이 이쪽에 좀 털을 잡으면 내가 가는 학원과도 달라지고 학교에 있는 그 학부모님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연봉도 높아지고 그러면은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미래를 보시고 지금 3학년이니까 10년 뒤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5년에서 10년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요 밑쪽으로 좀 내려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원구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예, 노원구로 가신다고 하시면 일단 노원구도 뭐 학군도 좋긴 한데 그 7호선 역을 좀 따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7호선 역을 좀 따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7호선 역을 따라가시다 보면 다 주공 아파트고 작은 아파트고 막 30년 지난 아파트고 그래서 되게 낡았어요. 오래되고. 근데 재건축을 보고 가신다고 하셔도 좋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조금 이제 1급지가 아닌 좀 3급지 정도의 재건축은 지금은 조금 힘들거든요. 워낙에 이제 물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중계동에 중계역에 조금 중계역에 여기 중에서 다 이제 오래됐는데 조금 새 아파트가 있어요. 그 중앙하이츠 아쿠아라고. 예, 여기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호선에 딱 붙어 있고 교통이 좋은 건 나중에 팔 때도 잘 팔리거든요. 지금처럼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거나 아니면 저는 새롭게 거듭나는 장이 뉴타운. 예,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이 뉴타운 중에서도 동북선 여기를 따라서 가시는 게 어떨까.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너무 예. 좋은 상담 감사드려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래가 활발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매수희망자 나타나면 정리 잘 하시고요. 또 말씀해주신 지역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빠르게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이 예. 조금 부족합니다. 바로 예. 궁금증 해결해 볼게요. 어디가 궁금하실까요? 예. 경기도 군포시 삼분동에 네. 그 금정역 인근에 3분 1동 1지구 재개발 구역이 있거든요. 예, 예. 여기 지금 아직 진행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지금 투자 시점이 괜찮은지 아니면 미래 가치는 어떤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여기 투자를 고민하시는데 투자해도 괜찮을지 저희 전망 예. 한번 이사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정역에 3분 3분. 1동 1지구. 네, 1지구. 네네네네. 예. 여기 시공사 선정됐죠? 현대건설로 돼 있어요. 네네네. 네. 여기 지금 투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빌라 지분 한 10평 정도 되는 거는 4억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4억대. 네, 여기 지금 완전 순수하게 투자 목적이시죠? 예. 네, 금정역 하면은 우리 GTX 신호선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세권이기도 이제 좋은 거는 맞기는 맞는데 예. 시공사가 지금 선정됐으면은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트 될 때까지는 한참 멀었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4억이면은 이게 진짜 순수 목적이면은 그러니까 순수 투자 목적이면 저는 서울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도 싶어요. 예. 차라리 초기 재개발로. 예. 그래서 서울에 4억 정도로 초기 재개발할 수 있는 거를 보신 다음에 4, 5년 예. 있다가 매도하시는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 3본 1동 1지구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금정역이라는 그러니까 GTX 이게 수도권이기 때문에 GTX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 뭐 역도 이제 가깝고 해서 좋기는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양극화가 이제 심화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서울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추가적인 거는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